바로 접근을 해보죠. 이 종목은 왜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됐을까요? 현대기아차, 애플 관련주, 그리고 아프리카 TV까지 뽑아놓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것은 바이오주 움직임 챙겨볼까 합니다. 어제 사실 우려감이 상당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나온 악재 때문에요. 줄줄이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은 또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물론 뭐 일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긴 합니다만 아직도 의견은 반반인 것 같아요. 사야 된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아니다. 이제 긴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 비중 줄여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흐름 좀 쫓아가 보고요. 뉴트리바이오텍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5%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군요. 건강기능식품 만들고 또 유통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사자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연기금도 며칠 해서 다량으로 매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움직임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28,000원이고요. 이번에는 사마 콘덴서 보겠습니다. 1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MLCC 판매 가격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사실 진짜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올해 들어서 거의 5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바 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5% 가까운 상승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염승환 차장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는데요. 8% 넘는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들어 더 올랐어요. 8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성장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미디어 산업에서 아프리카 TV가 갖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 이거 무시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TV 36,650원대에서 현재가 형성합니다. 롯데케미칼 볼까요? 1.88% 상승. 최근 들어서 이 지지부진함을 이제는 돌려낼 수 있을까요? 어제보다 7,500원 상승하는데요. 1분기에는 부진했어요. 그런데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 투자자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오늘 장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주도 어제 오늘 참 강해요. 아이폰 10 애플의 이 판매가 좀 부진했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나온 애플의 실적 보니까 또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거죠. 워낙 이 고가에 판매되었기 때문에 애플이 가져가는 이 남는 것은 제법 됐었던 모양입니다. 차기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고요. 애플 관련주 가운데 인터플렉스, LG이노텍 오늘 시장에서 흐름 또 괜찮은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자동차주들의 상승세 어떻게 요즘 보면 좋을까요? 현대차는 지금 강부합, 기아차 쪽으로의 매기가 조금 더 쏠려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조금 더 회복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1년 전보다 2배 정도 이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이제 자동차, 완성차 이 업체들도 한번 들여다봐야 할 시간이 된 걸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탑7 종목을 한번 쭉 보고 왔는데요. 예. 자동차 궁금해요. 오랜만에 또 부각되는 이 종목군들이라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오늘은 이 판매량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물론 이제 판매량이 4월 달에 전년 대비해서 무려 그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전년도에 워낙 차가 팔리지 않았었던 것들을 감안해서 올해 이제 판매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한한령이 있었던 상황이고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국면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이고 그렇죠. 중국 시장을 결국 정복하지 못한다라면 자동차 판매량이 생각만큼 그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일정 점유율을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로컬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국인들의 이제 특성인데요. 우리도 한때 SUV가 유행을 했었던 상황들이 있었죠. 네. 중국 그 사람들이 이제 SUV로 이제 많이 레저를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옮겨온 부분들인데요. 자동차라는 게 어떤 가격에 대한 차별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몇백만 원의 그런 움직임, 심지어 1, 2천만 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품목이거든요. 따라서 가격 민감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선호를 얼마만큼 잘 잡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자동차 판매의 중요한 그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물론 전년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 좋은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만 그래도 중국인들의 어떤 마음을 좀 휘어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네. 그동안에 짓눌렸었던 주가 흐름 다소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비슷한 맥락이라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화장품을 비롯한 다른 중국 관련 뭐 소비주들도 좀 괜찮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글쎄요, 그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것들 그 화장품 특히 제일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가격 민감도라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호도라는 게 있습니다. 화장품을 쓰시겠지만 화장품을 쉽게 바꿀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분들은 피부랑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화장품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 화장품을 안 쓰다가 중국 화장품을 써보니까 생각보다 좋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 업체들의 어떤 화장품 판매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국으로 오기에는 쉽지는 않죠. 하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알다시피 길게는 10년도 넘게 타는 내구재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상황이 되죠. 단지 기분에 의해서 한국 자동차를 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현재 중저가의 외국산 자동차들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자신의 어떤 선호도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자동차와 다른 중국 관련주들을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파고 들었다라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성차 업체 오늘 첫 번째로 점검드렸는데요. 그러면 의견은 좋아요로 갈까요? 예, 좋아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을 다시 장악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좋아요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량 괜찮았고 앞으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그리고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애플 관련주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예. 인터플렉스 그리고 LG이노텍 흐름이 조금은 눈여겨봐지더라고요. 어떤 시각이세요? 이제는 괜찮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조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네, 글쎄요를 드릴 수밖에 글쎄요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온 것들이지 과거에 어떤 애플이 새로운 휴대폰을 나타냈을 때처럼 어떤 혁신을 나타냈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그 낮아진 컨센서스를 일정 부분 부합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휴대폰을 주위에서 애플이 처음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누가 주위에서 애플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와 이렇게 쳐다보는 면이 좀 있었죠. 그랬었죠. 예, 근데 지금은 맞아요. 뭐 애플 아이폰을 쓰는지 삼성폰을 갤럭시를 쓰는지 쓰던. 뭐 심지어 중국의 저가폰을 쓰는지 전혀 딱 거기서 거기에. 이제는 어떤 무차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어떤 특정한 그 애플만에 갖고 있었던 강점, 과연 지금 새로 나온 애플 휴대폰, 애플 아이폰 10이 다른 휴대폰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부각시키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휴대폰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과거처럼 애플이 영광을 찾기까지는 좀 새로운 거 휴대폰 아니고서는 좀 새로운 분야가 좀 뛰쳐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네. 글쎄요라는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웬만해서는 이제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참 어려워진 세상이 그렇습니다.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웬만한 거 다 나왔잖아요. 이제 정말 플렉서블 돌돌돌돌 말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착 피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예. 해보면서 애플 관련 그럼 뭐 갤럭시 관련주들 부품주들도 뭐 매한가지입니까? 예, 휴대폰 부품주들은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애플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러한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 후발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은 큰 밸류를 주기에는 그렇게 높은 프리미엄 가치를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플 관련주에 대해서는 의견 글쎄요 도장 찍습니다. 좋아요 의견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 네. 내려봅니다.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7종목 가운데 롯데케미칼 볼까요? 1분기보다도 2분기를 내다보는 어떤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현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 40만 원대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의 어떤 그러한 그 목표 주가를
보니까 51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최소한 20% 내지 40% 높은 그러한 50%까지 높은 목표 주가를 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2분기부터 실적이 되고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을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 때 1분기 호실적이 나타났는데 주가가 만약에 그 전에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다라면 거기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타났다라면 굉장히 주가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1분기까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상황인데요. 역시 그나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컨센서스가 좋아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리바운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찾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가치 투자 입장에서 기본적 분석의 입장에서나 기술적 분석의 입장에서나 충분히 주가가 리바운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갖췄고 결국 2분기부터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이 개선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성수기가 이제 진입을 하죠. 그렇게 된다라면 상당히 앞으로도 주가의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오늘은 40만 6천 원대. 올 초반에 이 몇 월이었을까요? 한 3월쯤이었을까요? 47만 원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의견은 어떻게 볼까요? 좋아요? 일단은 좋아요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롯데케미칼 이 종목이 탑픽으로 꼽힐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TV 볼게요. 스물스물 올라가요. 예. 그리고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 1인 방송 미디어라는 것이 처음에는 참 네.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방송인으로서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뭐 인정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팟캐스트도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다른 채널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아프리카 TV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부분들을 본다라면 실적이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1분기 매출이 279억, 280억 가까이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1인 미디어들이 이렇게 모인 것들이 결국 280억의 매출을 좀 달성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30%나 증가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뭐 매출이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았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지적도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위대한 투자자 윌리엄 오닐이 그 얘기하는 그 가장 최선을 주는 분기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투자해라라는 것들이 제일 큰 화두거든요. 네. 따라서 그러한 기업들을 선정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템버거, 그러니까 10루타 이상 주식의 상승 흐름을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아프리카 TV가 올라가게 된 것들은 e스포츠, 그러니까 결국 게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스포츠 중계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 것들의 매출이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먹방이랄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은 게임 부분들 이런 쪽에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제분들이나 뭐 조카들 본다라면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틀어놓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본다라면 그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말리지 말아라. 우리는 휴대폰을 보고 있다라고 구박을 하지만 네. 그 또래 아이들은 그럼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그런 격차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단순하게 우리 시각으로 앞서도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인 미디어가 도대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벌써 기성세대의 생각들인 것들이고요. 네. 새로운 신세대들의 생각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 레저를 즐기고 여가를 즐기고 그를 통해서 돈을 또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소장님과 저는 같은 세대인 모양입니다. 저도 이제 옆에서 이제 괜시리 어디 밥상머리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예, 세대가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저희 MTN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방송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게요. 자, 아프리카 TV 그래서 의견은 좋아요를 어쩔 수 드리겠습니다. 없나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이 종목군들 가운데 4개를 우리 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글쎄요를 준
애플 관련주는 일단 빼고 좋아요 준 이 의견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토픽으로 꼽을까요? 일단 기아차를 토픽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았었던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점. 물론 4월 달에 판매 실적이 이제 5월, 6월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일단 어쨌든 일단 첫 발을 뗐다라는 면에 있어서 꽤 높은 점수를 좀 드리고 싶은 자동차 상황입니다. 얘기 나오니까요. 또 전기차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대세는 전기차.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탄다는 전기차인데 네. 혹시 그런 2차 전지 관련한 전기차 뭐 관련 업체들도 좀 눈여겨볼 만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죠. 그동안은 많이 짓눌렸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렇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결국 지금 한한령이 풀리면서 중국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국 테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차 업체가 만들어낸 중국차가 중요하다. 전기차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3시 28분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마감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 거고요. 안신의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490선 사수도 어려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90선 결국 이탈을 했고요. 2486선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치열했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가격을 낮추면서 865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삼성전자와 우선주 거래가 정지됐죠. 한편 SK하이닉스 0.24%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동반 매도 속에 포스코가 3.36% 하락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시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군요. 3.47% 하락을 하며 39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셀트리온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호가였습니다. (5월 3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금리 동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었죠. 그에 코스피, 코스닥 일제 동반 하락세 각각 0.71%, 0.48% 내리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팔자를 외쳤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2,710억 원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도 외국인 따라 349억 원 매도했고요. 닷새째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개인만 나홀로 사자였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450억 원, 264억 원의 순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를 외쳤습니다. 750억 원 순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남북 경협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지 않은 열기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비료주 쪽에서 특히나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조비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죠. 11.26% 하방 압력을 크게 받으며 19,700원까지 종가를 형성했고 남해화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장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15%나 급락을 하며 18,4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 회계 논란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마감 근처 와서 낙폭을 확대하더니 결국 3.47% 내리면서 39만 원, 40만 원 이탈한 채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려감을 싣고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 39만 원에 종가를 형성했군요. 이렇게 해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